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항해 딥다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초 이 시점까지 나온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최신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변하는 분야죠? 맞아요. 기술, 지정학 막 얽혀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또 엄청난 기술 경쟁, 그리고 계속 바뀌는 지정학,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료로 보니까 역시나 뭐랄까 AI가 시장 전체를 그냥 이끌고 있어요. 그렇죠. 압도적이죠. 2025년 글로벌 매출이 거의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2030년 1조 달러 목표.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 생성형 AI 칩, 이쪽만 봐도 내년에 1,500억 달러 매출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와, 1,500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5월 반도체 수출이 HBM 덕분에 확 뛰었잖아요. 네, 맞아요.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죠. 그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증거예요. 업계 분위기도 재밌는 게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크다. 이런 인식이 좀 퍼져 있어요. 아, 일단 지르고 보자 이런 건가요? 미래를 보고? 그렇죠. 당장 수익보다는 미래 시장 선점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또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DS 부문을 보면 그 HBM 중심 메모리는 엄청 잘 나가는데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쪽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부 성과급 TA라고 하죠. 그 차이가 엄청 커졌고 네. 뉴스에서도 봤어요. 심지어 임원들이 자기들 TA를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게 AA 붐의 혜택이 특정 분야, 특히 메모리에 아주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그 불균형이 눈에 띄네요. 투자자분들은 이런 점을 잘 보셔야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기술 경쟁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2나노 이하, 이 초미세공정 경쟁이요. 아, 정말 치열하죠? 네. TSMC는 3나노 수율을 먼저 잡았다는 평가가 많고 그래서 2나노 양산도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이때 가능할 거란 분석이 우세하고요. 삼성은 2025년에 2나노 양산 공식화했죠. GAA라고 그 게이트 올라오라운드라는 신기술을 적용해서요. 네, 근데 1.4나노 투자는 조금 뭐랄까 지연되는 분위기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반면에 인텔은 정말 공격적이에요. 인텔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1.8나노급, 이걸 18A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2025년 말에 첫 제품 내놓겠다고 했어요. 와, 굉장히 빠른데요? 네. 그리고 특히 하이-NA EUV라고 차세대 노광 장비 도입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이게 대당 수천억 원짜리거든요. 엄청나네요. TSMC는 좀 신중하게 보는데 인텔은 2026, 27년 14A 공정부터 이걸 쓰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기술 리더십을 건 배팅이죠. 누가 먼저 안정적인 수요를 잡느냐,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나노 숫자 경쟁이 아니군요. 그렇죠. 일본의 라피더스도 정부 지원 없고 2027년 2나노 양산 목표로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요. 와, 정말 숨가쁘네요. 근데 한쪽에선 이렇게 계속 작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오니까 다른 쪽 기술이 중요해진다는 거잖아요. 첨단 패키징. 정확합니다. 칩렛이니 HBM이니 하이브리드 본딩이니 하는 기술들이요. 네. 트랜지스터를 계속 작게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여러 칩을 잘 이어붙이고 쌓는 기술, 이 패키징이 성능 향상의 핵심이 된 거죠. TSMC도 기존 공장을 패키징용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네, 맞아요. 관련해서 산업연합체, 세미 3D 까마 이런 것도 출범했고요. 특히 차세대 HBM, HBM4 같은 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적인데 이게 또 새로운 장비 시장을 열고 있어요. 장비 쪽에도 큰 변화가 있겠군요. 그렇죠. 기존에 TC본더라고 열압착 본딩 장비에 강점이 있던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게 또 도전 과제일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글로벌 장비 기업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죠. 우리 메모리 기업들 입장에선 이 핵심 장비 확보 전략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기술 경쟁도 복잡한데 여기에 또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겹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변수가 정말 크죠. 미국의 칩스법이라든지 일본이 라피더스 지원하는 거 보면
각국 정부가 나서서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짜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미중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소위 중국 플러스 원 전략 이걸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동남아가 뜨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미 세계 4위 반도체 수출국이고 미국 칩 패키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요 거점이죠. 근데 여기에 또 변수가 생겼다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2025년 7월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태국 쪽으로 가는 첨단 AI 칩 수출을 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도됐어요. 아, 또요? 왜 그런 거죠? 아마 중국으로 이게 다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의도 같은데요. 동남아를 생산기지로 삼으려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렇겠네요. 투자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 네, 계획이 다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정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AI가 반도체 성장을 그냥 압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네, 하지만 그 수혜는 특정 분야, 특히 메모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 경쟁은 2나노 이하 미세 공정과 첨단 패키징 이 두 축으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각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엇갈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급변하는 정책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공급망 재편은 계속되는데 방향은 아직 유동적이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기존 방식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최첨단 반도체라는 걸 정의하는 기준이 단순히 몇 나노 공정이냐, 이 숫자를 넘어서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패키징 방식이나 혁신적인 소재, 아니면 아예 다른 컴퓨팅 구조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다음 단계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